자, 우리 오늘은 근육 수축의 원리,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경계에 대한 얘기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신경의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그죠? 전도하고 전달, 그죠? 어떻게 다른지 기억나죠? 네, 전도는 뉴런 내에서 흥분된 것이 이동하는 것이고, 전달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시냅스를 통해서 흥분이 이동하는 것. 그죠? 그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전도와 전달,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근육 수축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육 수축의 원리 부분은 수학능력 시험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거 뭐 저기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잘 주의를 기울여서 공부를 좀 개념을 여러 번 머릿속에 딱 넣어놓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운동할 때 이용하는 근육이 골격근이라고 해요. 골격근. 네, 골격근. 골격근 그러면 골격근 우리 몸에 골격근만 있나? 우리 내장을 구성하는 게 있죠. 소장이나 뭐 이런 내장을 구성하는 거는 내장근 뭐 어떻게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 골격근은 우리 신경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운동을 하고요. 내장근은 그냥 우리 통제를 받지는 않죠. 어쨌든 이렇게 이 골격근이 그 운동할 때 이용하는 근육이 골격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골격근의 구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뭐 모세혈관들도 있고 신경도 돼 있고 근육 섬유들도 있고, 그래서 뭐 기관이에요. 기관. 그죠? 골격근은 기관이다. 기관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육의 요소 중에 근육 섬유가 있는데요. 근육 섬유는 근육 수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이게 골격근이고, 골격근을 구성하는 게 근육 섬유가 이렇게 근육 섬유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근육 섬유들이 모여서 골격근이 되는데, 그래서 근육 수축을 담당하는 게 근육 섬유예요. 근육 섬유는 여러 개의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의 핵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포. 그죠? 세포예요. 근육 섬유는 세포입니다. 세포. 우리 신경에서도 신경세포가 있었죠. 그죠? 뉴런이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세포인데, 근육에서는 섬유가 세포하고 똑같은 그런 단계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근육섬유는 또 가느다란 근육 원섬유 다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그죠? 이게 근육섬유인데 그 중에 하나를 뺀 거예요. 하나를 뺀 게 근육 원섬유. 그죠? 근육 원섬유가 있고, 근육 원섬유는 막대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 근육 원섬유가 있고, 근육 원섬유 중에는 또 근육 원섬유 마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그죠? 근육 원섬유 마디가 있어요. 이 마디가 근육 수축하는데 기본 단위입니다.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가 근육 원섬유 마디다. 그래서 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그림을 한번 잘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 그림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수학력 시험에서 좀 어려운 부분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보면 요 마디하고 마디가 있죠. 근육 원섬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마디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가면 지선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지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노란색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노란색을 여기 액틴 필라멘트라고 얘기해요. 액틴 필라멘트. 그 다음에 이 노란 액틴 필라멘트와 필라멘트 사이에 여기 보라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게 마이오신 필라멘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액틴 필라멘트.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필라멘트 사이에 여기 보라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게 마이오신 필라멘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액틴과 마이오신이 뭐 근육 원섬유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양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어, 마이오신 필라멘트 보라색이 가운데 있고 액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보면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이렇게 여기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그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가다 삐져나왔죠. 이렇게. 예, 삐져나왔어요. 요 삐져나온 부분이 누구랑 결합하냐면 액틴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액틴을 결합해서 당겨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모양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는 다 단백질이에요. 그건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걸 보면 마이오신 필라멘트하고 액틴 필라멘트하고 있는 부분에 이 명칭이 있어요. 명칭이. 요 명칭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시험 문제 때는 이게 이런 거 뭐 명칭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막 문제에 막 나요. 그래서 보면 자 여기 요 마이오신과 마이오신 사이의 거리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A대라고 불러요. A대, A대. 그리고 요거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보면 요 A대 부분은 검게 찍힙니다. 그죠? 어둡게. 암대라고도 해요. 그래서 암대. 그죠? 암대. 그래서 암대 그러면 AD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도 또 보면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 있으니까 여기 이 A대가 되겠죠. A대 이렇게 가서 이 A대와 AD 사이에 여기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이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을 I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I대는 전자명의로 찍어보면 밝아요. 그래서 여기를 명대라고 합니다. 명대. 그죠? 명대 그럼 I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암대, A대, 명대, I대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 H대라고 있는데 H대 보면 여기 보면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쪽에서 또 액틴 필라멘트가 나왔죠. 액틴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의 사이를 H대 알겠죠? 그러니까 이 H대는 구성이 뭘로만 되어 있을까요? 액틴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마이오신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액틴과 액틴 사이니까 여기 H대는 뭘로만 구성되어 있냐면 여기는 마이오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죠? 마이오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I대는 주로 Z선이 있긴 하지만 I대 같은 경우는 또 액틴이 주로 그죠? 액틴이 주로 그죠?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 구조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여기는 Z선, 그죠?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를 구분 지어주는 게 Z선이에요. 마디와 마디를 구분 지어주는 게 Z선이고 그 안에서 마이오신과 액틴이 있는데 A대는 마이오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I대는 액틴만 있는 부분, H대는 액틴과 액틴 사이에 마이오신만 따로 있는 부분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고 마이오신 처음부터 끝까지를 A대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어둡게 보이니까 암대라고도 하고 I대 부분은 액틴이 주로 있는데 여기는 또 밝게 보이니까 명대라고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A대, I대, H대, Z선 그 다음에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어디 있는지 요 구조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구조를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근육 원섬유 마디가 있습니다. 그걸로 구성된 근육 원섬유 마디가 있고 요 근육 원섬유 마디들이 쭈루룩 한 줄로 모이면 근육 원섬유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근육 원섬유 마디가 있고 얘네들이 모이면 근육 원섬유가 되고 요 근육 원섬유가 모이면 근육 섬유가 돼요. 요 근육 섬유가 뭐라고 했었냐면 세포라고 얘기했고 요 근육 섬유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골격근이 돼요. 골격근은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자, 구조적인 거 요거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은 A대, 어둡게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 I대는 밝게. 그죠? 그렇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그죠? 여기가 좀 어둡게 보이고 이쪽은 좀 밝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수축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운동신경 세포가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요. 운동신경 세포가 그죠? 근육에 운동신경 세포가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여기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분포되어 있으면 여기서 자극이 이렇게 전달되어 오면 그죠? 자극이 전달되면 끝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서 요 신경 전달 물질이 근육 섬유막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 근육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육이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에서 자극이 오면 근육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근육 섬유막 수용체에 결합하면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게 일종의 근육은 약간 충격을 받게 돼요. 약간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일정한 자세를 계속 하고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무릎을 절반쯤 굽히고 있다거나 팔을 뭐 이렇게 머리 위로 들고 있다거나 이러면 한참 있으면 아프죠. 이 아픈 게 뭐냐면 신경이 계속 근육을 자극하기 때문에 좀 아픈 거예요. 자, 어쨌든 일단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생각할 거는 근육 수축 시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근육 수축하는 거 그 모양이 나와 있죠. 그죠? 이걸 한번 잘 보면서 우리 I대, A대, H대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여기는 이완 상태예요. 아직 수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근육 원섬유 마디가 Z선에서 Z선까지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슨 대였죠? 여기 A대. 그죠? A대였습니다. A대가 있고, 여기는 H대고, 여기 I대예요. 그죠? I대, 요 위에서는 I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없는 데 있겠죠? 여기가 I대가 되겠죠? 이렇게 I대. 그래서 얘가 수축을 합니다. 그죠? 수축을 해요. 자, 요 부분은 지워놓고, 자, 아직, 요건 밑에 걸 나타내는 것 같으니까. 자, 여기가 A대, 그죠? 여기가 H대.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뭐가 있겠죠? 그죠? 이쪽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가 여기에 I대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적당히 중간쯤 수축한 상태, 중간쯤 수축한 경우, 수축할 때는, 여기 있는 그 마이오신인 아까 머리처럼 생긴 놈이 마이오신이 액틴에 딱 붙어서 액틴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수축이 좀 됐죠. 그죠? 요거 보면 이만큼 줄었죠? 여기 위에는 이만큼 있었는데 줄었어요. 줄었을 때 보면, 자, 여기가 A대인데, A대는 이완 상태하고 중간쯤 수축한 상태하고 비교해보면 A대 길이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A대. 늘었어요? 줄었어요? A대는 변화가 없죠. A대 길이 변화가 없어요. 그죠? A대 길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대는 어때요? I대는 여기서 이만큼 있었는데, 요 간격이 줄었죠. 지금 이만큼 있던 게 이만큼 줄었죠. I대는 줄었어요. 그죠? 간격이 줄었어요. H대는 어때요? H대를 보면 이만큼 있었는데, 요 밑에 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네요. H대도 줄었어요. 그죠? H대하고 I대는 길이가 줄었고, A대는 길이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돼요. 최대 수축 상태로 갔을 때, 최대 수축은 거의 이 Z선 있는 끝까지 완전히 잡아당긴 거죠. 그래서 거의 간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최대로 수축했을 때 보면 I대도 거의 없고, 그죠? H대, I대하고 H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0에 가깝죠. A대는 그대로 그냥 있어요. 원래대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전자미가 사진을 보면 이렇게, 그죠? 점점점 줄었죠? 여기 0.5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아마 요 I대일 거예요. I대. 그죠? 얘네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I대 길이가 0.5인지, 요 길이가 0.5인지, 그거는 요 길이, 이만큼 길이가 0.5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건 I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Z선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얘네들이 점점 줄어든 거죠. 최대한 줄어든 겁니다. 여기는 밝은 곳이 보이지 않죠. 완전히 겹친 거예요. 이 마지막 그림은 완전히 겹쳤으니까 밝은 데가 보이지 않고 다 어둡게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근육 수축시 H대, I대, A대 길이가 어떻게 변하냐? H하고 I는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그죠?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A대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습니다. 요 A대는 변화가 없고 H하고 I가 줄어들었다는 게 나중에 이 수학력 시험에 나온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 수축 시 근육 원소며 마디의 길이가 줄어드는 까닭을 생각해 보자. 줄어드는 까닭은 당연하죠. 여기 보면 I대하고 H대가 있는데, 자, 색깔을 바꿔서 여기 I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I대가 있고 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공간에서 마이오신이 액틴을 끌어당기면, 그죠? 마이오신 액틴을 끌어당기면 마이오신은 이쪽으로 가고 액틴은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점점 중간에 HD하고 I대 간격이 줄어드니까, 그죠? HD하고 I대 간격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길이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육 원소의 마디가 줄어드는 거예요. 마이오신 필라멘트하고 액틴 필라멘트 사이 그 마이오신이 액틴을 잡아당기면 미끄러져 들어가서 겹치는 부분이 점점 겹치는 부분이 늘어나는 거죠. 자, 이완 상태하고 최대 수축 상태를 보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 그죠? 겹치는 부분을 보면 이완 상태일 때는 요만큼밖에 안 겹치죠. 요만큼. 그죠? 근데 이리로 갈수록 점점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죠. 이리로 이렇게 가면은 겹치는 부분이, 액틴과 마이오신의 겹치는 부분이 증가합니다. 그죠? 수축할수록 겹친 부분이 증가하고 이완되면 겹친 부분이 이렇게 적어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육 수축은 근육 원섬유 마디를 구성하는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주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 ATP가 소모가 됩니다. 이 ATP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렇지. 어디서 나와요? 세포호흡에서. 세포호흡 결과 나온 ATP 에너지가 이 근육 수축할 때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미끄러질 때, 그죠? 이때 ATP가 사용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는 뭐냐?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 뭐라 그랬어요? 근육 원섬유 마디, 그죠? 마디. 다가 아니라 마디입니다. 마디. 근육 원섬유, 근육 원섬유 마디. 그죠? 이게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예요. 자, 팔을 구부리거나 펼 때 우리 몸의 일부를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은 대부분 두 개의 근육이 짝을 이루어 일어난다. 그 까닭을 근육의 수축의 특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죠? 짝을 지어서
몸의 일부를 앞뒤로 움직인다. 왜냐하면 한쪽은 만약에 우리 여러분 그 팔을 이렇게 팔꿈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아당긴 팔을 나 있는 쪽으로 한다 그러면 근육이 양쪽이 있잖아요. 근육이 양쪽에 있어요. 그러면 한쪽은 수축하고 그죠? 한쪽은 수축하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이게 팔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여기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팔이 있고 그럼 팔을 이렇게 당기려면 이쪽에 있는 근육은 여기는 근육은 수축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쪽 근육도 수축하면 팔이 움직일 수 있어요? 못하죠. 여기는 이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은 수축을 하면 한쪽은 이완을 해야 팔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쪽이 수축하고 이쪽이 이완해야 되겠죠. 그래야 팔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몸의 일부를 앞뒤로 움직이거나 하여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 꼭 앞뒤뿐만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운동을 하면 두 개의 근육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는 이완하고 하나는 수축하고, 반대쪽은 수축하고, 반대쪽이 이완하면 이쪽이 수축하고, 이렇게 그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수축 모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만나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이제 신경계에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신경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근육수축이 먼저 나오기보다는 신경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근육수축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교과서 순서가 근육수축이 먼저 나와서 근육수축에 대한 설명을 먼저 했네요. 자, 신경계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신경들이 모여서 신경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배우니까 사람은 보통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죠?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의 신경에는 중추신경계가 있고 말초신경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크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왼쪽에 이 신경계 구성을 보면 여기 중추신경계가 있고 말초신경계가 있는데, 중추신경계는 다시 뇌신경계하고 척수신경계로 나눠요. 뇌, 척수.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는 여기는 뇌로부터 나온 신경계, 말초신경계하고 척수로부터 나온 말초신경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계가 있고 그 중추신경계로부터 나온 말초신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 중추신경계까지만 일단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더 말초신경계까지 한번 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중추신경계를 보면 중추신경계는 하는 역할이 뭐냐? 감각기관에서 보내오는 정보를 받아 통합을 해요. 그렇죠? 통합을 합니다. 한쪽에서 오는 것만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정보를 통합한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도록 신호를 보내요. 이 반응이 일어나도록 신호를 보내는 요거는 운동신경에게, 그죠? 운동신경에게. 감각기관에서 정보를 받아오는 거는 감각신경이죠. 감각신경. 그래서 감각신경에서 오는 정보를 통합해서 운동신경으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와 척수로 구성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뇌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해서 우리 활동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또 계약한 후에 우리가 교실에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뇌에 대한 기능, 뇌와 척수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는 사람의 뇌는 대뇌 있고요, 소뇌 있고, 간뇌 있고요, 중간뇌가 있고, 뇌교가 있고, 연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대뇌를 봅시다. 대뇌는 크기가 일단 가장 커요.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좌우 두 개 방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좌방구, 우방구. 그죠? 그리고 대뇌 같은 경우는 겉질하고 속질이 구분이 되는데, 겉부분하고 안쪽, 쉽게 얘기하면 대뇌의 겉부분, 그 다음에
안쪽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겉부분을 겉질이라고 부르고 앞부분을 속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면 겉질 같은 경우 겉부분은 주로 뭐가 있냐? 신경세포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무슨 색이냐? 회색질이 회색이에요. 회색. 회색. 그다음에 속질. 속질은 주로 축삭돌기가 모여 있고, 그래요. 축삭돌기가 모여 있어서 주로 색깔이 백색이에요. 그죠? 백색. 그래서 겉질이 뭐가 있다고? 신경세포체가 있다 그랬죠? 신경세포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신경세포 사이에 시냅스가 굉장히 밀집해 있어서 자극이 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겉질에서 일어납니다. 일단 이제 구조적인 건 이래요. 그죠?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는데 겉질은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회백. 그죠? 속질은 흰색. 그죠?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뇌가 하는 역할은 주로 이 고등 정신 활동, 기억을 한다든가 말을 한다든가 판단을 한다든가 뭐 이런 고등 정신 활동을 담당을 하죠. 그 다음에 수위 운동. 수위 운동이란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동하는 거예요. 내가 팔을 들고 싶으면 들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내가 뛰려면 뛰고 이런 수위 운동을 관장하는 중추가 돼요. 이게 주로 겉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대뇌를 좀 영역을 구분하기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감각령, 감각하는 부분, 그죠? 감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연합령은 판단하는 부분이죠. 운동령은 운동을 내보내는 부분이에요. 그죠? 감각령은 감각기관에서 오는 정보를 받는 부분. 연합령은 분석 통합하는 거. 그 다음에 운동령은 그 연합령의 운동을 받아서 골격근의 운동을 조절하는 거.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 뇌를 보면, 그죠? 여기 뇌의 구조가 나와 있죠? 이 겉에는 회백질이고 속에는 백질로 되어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운동하는 부분, 그죠? 감각하는 부분. 여기는 운동령이고, 여기는 감각령이 되겠죠? 말하기, 미각, 읽기, 청각. 여기도 말하기가 있네요. 후각, 시각. 그죠? 이렇게 뇌는 각각 부분이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부분은 완전히 글씨가 기능이 딱 고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한쪽이 기능이 상실하면 다른 쪽이 좀 약간 100%는 아니고 약간 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위별로 보면 전두엽, 그래서 앞쪽, 그죠? 우리 머리 앞부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측두엽, 옆에 있는 겁니다. 이 후각은 주로 이 측두엽에서 많이 담당을 해요. 후두엽은 뒤쪽, 두정엽은 이 머리 위에.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서, 구조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우리 그 실험을 한번 보면 회복이죠. 간단하게 회복이. 그죠? 대뇌 겉질이 부위에 따른 기능입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대뇌 부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부위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위다. 이거 그 fMRI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없었는데 요즘에는 fMRI를 사용하면 우리가 어떤 그 기능을 수행할 때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된다라는 걸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알아낼 수 있어요. 그걸로 지금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을 때 봤더니 이 부분이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가 됐냐면 이 부분이 활성화가 돼 있죠. 그죠? 뇌에서. 여러분 지금 아마 선생님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볼 때는 또 뒤쪽. 그죠? 뒤쪽에.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겠죠, 여러분이. 그죠? 말할 때는 요 윗부분. 그죠? 그 다음에 생각할 때는 이 전두엽 쪽이네요. 그래서 이게 전두엽 같은 경우는 생각하거나 뭐 이런 것들 할 때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전두엽은 또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뇌. 소뇌 있습니다. 소뇌는 대뇌 뒤쪽 아래에 위치해요. 위치를 볼까요? 밑에 그림을 보면, 그죠? 대뇌가 있고, 여기 소뇌가 있습니다. 소뇌. 그죠? 대뇌 뒤쪽에, 아래쪽에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역시 좌우 두 개 방구로 돼 있고, 주로 하는 기능은 몸의 평형을 유지하고 운동 능력을 습득하는 데, 그리고 그 습득한 운동 능력을 기억하는 데 관여를 합니다. 주로 이제 운동과 관련된 것들을 이 소뇌가 담당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간뇌가 있습니다. 간뇌는 대뇌 중간 아래. 이건 대뇌 중간 아래는 거의 우리 뇌에 보면 여기 간뇌 여기 있죠. 여기가 간뇌입니다. 간뇌. 이게 거의 우리 몸의 그 머리에 거의 중간쯤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뇌. 그래서 시상이 있고 그 다음에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은 척수나 시상 같은 경우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척수나 연수에서 오는 감각 신호를 대뇌 거칠에 전달하는 역할,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스톱이 되면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감각 신호 전달이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상 하부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항상성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상 하부. 이건 이제 나중에 호르몬과 연관된 그런 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상과 시상하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뇌가 있어요. 중간뇌. 요거는 중간뇌는 간뇌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간뇌 아래 위치를 볼까요? 여기 간뇌가 있었고 여기 요 바로 아래 여기가 중간뇌입니다. 중간뇌. 그죠? 예전에는 중뇌라고도 얘기했었는데 요즘에는 중간뇌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우리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고 소뇌와 함께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관여를 해요. 그 다음에 뇌교가 있는데 이 뇌교는 중간뇌와 연수 사이에 위치해서 뇌의 여러 부분과 연결이 되는, 뇌교는 어딨냐? 여기 중간뇌 밑에 여기 뇌교가 있죠? 뇌교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가 있어요. 연수는 뇌교와 척수 사이에 위치해서 대뇌와 연결되는 신경, 여기 특별히 대뇌와 연결되는 신경이 좌우가 교차하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 이쪽은 왼쪽 뇌가 관여를 하고 또 왼쪽 팔과 왼쪽 다리는 오른쪽 뇌가 관여를 한다. 이게 신경이 교차가 되는데 그 교차되는 부분이 어디냐? 연수다. 연수에서 교차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연수는 또 어떤 역할도 하냐면 이게 호흡하는 거와 관련된, 그죠? 숨을 쉬거나, 그죠? 호흡하는데 심장 박동이나 이런 거, 여기가 연수 있고, 일로 가면 이제 척수가 있는 거죠. 심장 박동이나 호흡, 소화, 이런 거 조절해주고, 재채기나 기침, 눈물 분비 등의 반사의 중추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뇌에 다양한 부위가 있고 특별히 중간뇌, 뇌교, 연수 요걸 합쳐서 뇌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간뇌, 뇌교, 연수뿐만 아니라 다 중요하죠. 대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특별히 이 그 중간뇌, 뇌교, 연수 사실은 간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런 부분들이 망가지면 거의 살 수가 없죠. 그죠?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지면 뇌사 상태라는 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그냥 요 부분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단지 대뇌에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식물인간인데 뇌사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중간뇌, 뇌교, 연수, 그 다음에 심지어 간뇌까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을 못해요. 그러면 뇌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뇌의 각 부분 중에서 언어, 기억 등 고등정신활동과 감각 수위 운동이 중추로 작용하는 것은 대뇌였죠. 대뇌. 그렇죠. 대뇌. 자,
대뇌와 함께 수위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은 수위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거. 여기 소뇌죠, 소뇌. 소뇌. 지능이 높은 동물의 뇌와 지능이 낮은 동물의 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능이 낮은 동물 같은 경우는 뇌가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요. 근데 지능이 높은 동물은 상대적으로 지능이 높은 동물에 비해서 그 대뇌 그 뇌의 크기가 대뇌뿐만 아니라 뇌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지능이 높은 놈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척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말초신경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 비슷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제 수요일 날 개학을 하잖아요. 아마 이 강의를 수요일 이후에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도 지금 얘기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냐면 이제 격주로 등교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 원격 교육을 안 하느냐? 할 거예요. 계약을 해도 기본적으로 원격 수업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 수업 시간을 계속해서 지속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나왔다, 일주일 안 나왔다 이러면 이게 어느 부분은 원격으로 안 하고 어느 부분은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격 수업은 계속 할 겁니다. 물론 나가는 양은 조금 지금보다 줄어들 수는 있는데 원격 수업은 계속 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생명과학 원 수업은 일단 1학기 끝날 때까지, 2학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학기 끝날 때까지는 원격 수업으로 계속 한다. 알겠죠? 원격 수업으로 계속 하고, 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걸 많이 할 거냐면 실험을 하거나, 그죠? 여러분 실험을 못 했잖아요. 아니면 수행, 그죠? 실험 외에 여러 가지 수행, 과제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거, 요거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건 주로 학교에서 물론 질문 답이나 문제풀이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되겠다. 물론 진도를 나가는 날도 있을 겁니다. 어느 날은 진도를 나가는 날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원격 수업을 계속해서 한다. 분량은 좀 작더라도 꾸준하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고, 또 학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거리두기, 그 다음에 마스크 쓰는 거 이런 거 준비를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어요.